구티비가 제작해 국내외 성도들에게 보급하는 국내 대표 스마트폰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이 다운로드 수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선교 한국이 어려워진 선교 상황의 회복을 모색하고자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5년 만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청년 작가 15명이 파란색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표현한 기획 전시 블루를 선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튀르키예 개신교회 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튀르키예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제17대 우병훈 총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복음 전파에 힘쓰기 위해 구티비가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는 스마트폰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이 5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2012년 앱 출시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룬 쾌거인데요. 구티비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효미 기자입니다. 구티비가 제작 보급하는 국내 대표 스마트폰 성경 앱 다번역 성경 찬송이 8월 10일 기준 다운로드 수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첫 출시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앱을 이용한 많은 사용자들은 인기의 비결로 편리성과 기술성을 꼽았습니다. 앱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써본 앱 중 가장 빠르고 편리하다, 성경과 찬송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앱 사용의 장점을 꼽았습니다. 나온 앱들을 다 써봤는데 이 앱이 가장 이렇게 좀 신뢰가 가고 글씨 크게 되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예, 선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성경을 선물을 하는데 선물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많은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취지로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그동안 앱 유저들의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2번의 공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4천여 명의 성도와 신학생들이 이벤트에 참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구티비 뉴미디어 디지털국 박정훈 국장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번역 성경 찬송은 2012년 출시 이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기준 국내 성경 앱 중 인기 다운로드 순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은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등 한글 6종과 NIV, KJV 등 영어 2종, 총 8종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역본 동시 보기 기능과 성경 66권 오디오 음원을 제공하고 있어 편리한 성경 읽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성경 낭독 녹음 서비스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사용자들이 목소리를 녹음하고 공유하는 신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는 내달 이 기능을 활용해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는 앞으로도 성도들의 편리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선교사의 급격한 감소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선교사들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다시 열린 선교대회에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참여해 선교에 대한 정보와 강의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진우 PD의 보도입니다. 선교한국이 7일부터 4박 5일간 경북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코로나19로 5년 만에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자들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1988년 처음 시작한 대회는 35년 동안 수많은 청년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줬고 해외 선교지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 단체들이 연합해서 청년들을 타문화 선교에 도전하는 대회입니다. 1988년에 제1회 대회가 있었고 그 후로 35년 동안 총 17번의 대회를 통해서 약 6만 4천 명의 청년들이 참여했고 그중에 3만 6천 명이 선교에 헌신해서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의 약 80%가 선교한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한국 정사철 총회의장은 5년 만에 열린 대회인 만큼 변수가 많았지만
여전히 선교의 뜻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선교한국이 쇠퇴하는 선교에 다시 일어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변수화하는 대회였지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여전히 한국 교회에 사이 선교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교는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선 주제 강의 외에도 선교 박람회, 다이나믹 배움터, 멘토링 소그룹 나눔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솔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 현지 선교사들의 간증을 통해 현지 선교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선교 대회 참석자들은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다양한 선교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선교에 다 같이 마음 있는 청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로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맞는 선교단체들을 찾으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선교단체들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선 남서울교회 화전부 목사가 설교에 나섰습니다. 하 목사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며 선교의 불씨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의 나라를 붙들고 신실하게 그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을 붙들고 영화롭고 복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모든 순서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선교한국은 지속적인 청년 선교사 배출을 위해 2년마다 선교대회를 정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이준우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 작가 15명의 기획전시회 블루가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작가들은 전시회 이름처럼 파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회화, 설치미술, 미디어 등을 통해 표현했는데요. 기독교 미술대전 최고의 영예인 골든 십자가상을 수상했던 박혜성 작가가 청년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품들의 색채가 모두 파란색 계열인 전시회, 청년 작가 기획전 블루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청년 작가 15명이 총 30여 점의 작품들을 통해 파란색과 관련된 각자의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회는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골든 십자가상을 수상했던 박혜성 작가가 기획했습니다. 박 작가는 청년 작가들에게 작품을 전시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들을 위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단 한 번이라도 더 전시회 기회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색 물에 빛이 비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두 그림. 작품명은 모두 영성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안수민 작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라며 북한에서 건너올 때의 개인적 경험을 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회는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예술가로서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함을 잃고 작품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란색 물결 위에 보이는 하얀색 형상이 있는 작품, 디아스포라 축복의 물결입니다. 하늘색 물결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디아스포라를, 하얀색 돛담배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한혜원 작가는 물결에 따라 움직이는 돛담배는 삶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작가는 작가도 예배자라는 것을 깨닫는 전시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를 통해 다시 이제 제가 그림을 시작하면서 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 이제 작가도 예배자라는 것을 좀 알게 되어서 앞으로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 전시가 되었습니다. 기획전 블루는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박혜성 작가는 이번 기획전은 선교적 문화활동이라며 파란색으로 복음을 전한 청년 작가들을 통해 관객들도 영향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원 사업을 위해 튀르키예 개신교회 연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0일 한교총은 지난 7일부터 5일간 튀르키예 현지 답사단을 파견해 한국교회와 NGO 단체들의 활동 현장을 돌아보고 지진 피해 지원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에 따르면 답사단은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교회를 대표하는 튀르키예 개신교 연합을 만나 국내 NGO 관리하에 재난 극복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이후에도 양국 교회 간의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서명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번 답사를 통해 지진 피해 지역인 안타키아와 피해 주민 정착을 위해 한국 종교계가 지원한 이스켄데룬의 한국 마을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송홍동 목사는 튀르키예가 빠른 시일 내에 재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제17대 우병훈 총장 취임식이 9일 개최됐습니다. 학교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취임식에는 기독교계 관계자들과 내외 귀빈, 대학 관계자 약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병훈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대학, 자긍심을 가진 대학, 글로벌 대학 구축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취업 중심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와서 학교 교육만 충실히 받는다면 자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비전을 또 우리 지역에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 총장은 이 밖에도 정부의 지역대학 집중 지원 사업인 글로컬 대학 30과 대학 간 통합,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사업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앤라이딩 행사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기부앤라이딩은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는 캠페인입니다. 이번 기부앤라이딩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곳곳에 장애인의 일자리, 굿윌 스토어가 세워지길 바라는 소망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굿윌 스토어 미랄 광주점의 건립 지원입니다. 기부앤라이딩의 후원으로 응원하길 희망하는 분들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 미션 펀드에서 2023 기부앤라이딩 굿윌 스토어 신규 매장 건립을 위해로 후원하면 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에 상륙해 거센 비바람과 함께 북상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이날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로 상륙해 오후부터는 진행 방향을 북에서 북북서로 틀어 느린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카눈의 영향으로 제주에선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되는 등 이틀째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고 육지에선 KTX와 일반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개학한 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1,579개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전날부터 300mm 안팎의 비가 내린 남부 지역에선 침수와 낙석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고 이 밖의 지역에서도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맨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최원종을 살인 및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최원종은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구치소에 가서 쓸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원종은 포토라인에 서서도 범행 이유로 밝힌 스토킹 집단에 대해 재차 언급하는 등 여전히 피해망상 증세가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3조 원까지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은 29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 1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총 지출은 351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 4천억 원 적자입니다. 이 중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 관리 재정 수지를 계산하면 83조 원이 적자입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는 58조 2천억 원으로 실제 재정 적자는 25조 원가량 웃돌았습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는 12일부터 기존 요금에서 300원 오른 1,500원으로 인상됩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버스와 순환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 요금이 인상되며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씩 오르게 됩니다. 16년간 동결됐던 청소년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됩니다.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37%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한다면 사전에 교통카드 잔액과 인상된 요금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현지 시간 9일 선거 유세를 마친 뒤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당인 건설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아비 센시오 후보는 이날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이 후보자 외에도 경찰관을 포함한 9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폭발물도 발견됐는데 폭발물 제거반이 안전하게 후속 조처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범행 동기 등을 수사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종인 에리스를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했다고 현지 시간 9일 발표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WHO는 이날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종에서 나온 에리스가 미국과 중국,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에리스를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했지만 에리스가 공중보건상 특별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WHO는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에리스 검출률이 16.5%로 전주 17.8%보단 소폭 감소했지만 6월 5.4%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3년여 만에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께부터 본격화한 사드 보복 이후 6년여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 빗장도 완전히 풀리게 됐습니다. 이번 발표로 중국인의 단체 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 일본, 미얀마, 튀르키예, 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 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습니다. 또 독일, 폴란드, 스웨덴 등 유럽 27개국과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7개국, 알제리, 튀니지,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18개국도 중국인 단체 관광이 허용됐습니다. 중국 외교당국은 단체 관광 재개 발표에 앞서 전날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인이 중국 여행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도 다소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이 9일까지 이틀째 확산하면서 섬의 인기 관광 명소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인 동포나 관광객들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현재까지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하와이 인근에 자리한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삽시간에 섬 곳곳으로 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와이 제도에서 가장 큰 빅 아일랜드 섬 역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 아우티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마우이 지역에서 정전된 가구는 총 12,600여 가구에 달합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내일까지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대 300mm 이상, 경북에도 200mm가 넘겠고요. 충청과 전북에도 150mm 이상,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5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태풍이 빠져나간 뒤에도 강한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부산 25도, 대구 23도,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 상륙을 시작하자마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까지도 많은 비를 뿌리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내일 오후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과 K-팝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잼버리 대회가 피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